몸은 쉬지만 사실 이렇게 또 뭔가를 열심히 보시면 눈은 전혀 쉬고 있지 못하거든요. 젊은 분들에서는 안구건조증이 참 많고요. 중장년층,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연세에서는 3대 질환 유명한 게 있잖아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당뇨, 망막증, 이렇게 4가지 질환이 중장년층 환자분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진료 보러 오시면 이제 설명드릴 때 40대가 지나간다. 그럼 이제 요 질환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제 40대부터는 노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세요. 또 50대가 지나가면 저희가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그 진단 기준도 50세 이상에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 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대가 지나가시게 되면 그 이상이 되시면 황반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60세 이상 또 65세가 넘어가면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유병률이 확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이시다? 그러면 백내장 검진을 반드시 받아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열심히 일하는 걸로 해외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요. 진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야근을 하면 자기들도 야근해야 된다고 너 왜 일 많이 하냐고 야단친다고 저는 그런 기사도 보고 많이 웃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게 진짜 눈에 피로도를 많이 쌓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늦게까지 일하고 컴퓨터 열심히 보고 집에 가서 또 몸은 쉬어도 또 우리 또 즐거워야 되니까 핸드폰도 보고 OTT도 보고 몸은 쉬지만 사실 이렇게 또 뭔가를 열심히 보시면 눈은 전혀 쉬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올라가는 게 눈이 침침한 증상이 생기고 아마도 이런 많은 불편감들을 느끼게 하는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망막 박리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망막이라고 하는 자리는 눈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신경막, 눈의 제일 안쪽에 잘 붙어 있어야지 되는데 뭐가 원인이 됐든지 간에 이 망막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야 감소,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을 망막 박리라고 부릅니다. 망막이 떨어지는 원인은 찢어져서 떨어지는 열공 망막 박리, 어딘가 구멍이 나면서 눈 안에 있던 물 성분이 배어 들어가는 거죠. 또 당뇨 망막증, 대표적으로는 당뇨 망막증처럼 혈관에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망막에 주름이 잡히는 막들이 생기면서 떨어지는 견인, 당겨져서 떨어지는 견인 망막 박리가 있고요. 포도막염, 맥락막염 같이 눈 안에 있는 공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구멍도 없고 당겨지는 자리도 없지만 우리 이런 데 염증 생기면 물집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염증으로 인해 고이면서 생기는 장액성 망막 박리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망막 박리를 의심을 해 보셔야 할 때는 근데 사실 비문증 증상이 첫 번째예요. 비문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 안에 투명하게 채워져 있는 유리체에 조금 찌꺼기가 생기게 되는데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다가 찌꺼기에 걸리면 필름인 망막에 그림자가 젖으면서 점처럼 머리카락처럼 뭔가 이렇게 고리처럼 저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러한 증상이 느껴지는 현상인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유리체 노화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비문 증상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확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주변부가 시야 감소, 커튼 친 것처럼 이렇게 가려지는데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다든지 중심부까지, 황반까지 떨어지게 되면 시력이 뚝 떨어지는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 갑작스러운 비문의 증가나 커튼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이나 뭔가 이렇게 가려지고 떠다니는 게 많은데 시력까지 뚝 떨어진다. 그러면 망막 박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진 만큼 시야가 나빠지고 황반까지 나빠지게 되면 시력이 나빠지죠. 그리고 이제 망막이 떨어진 채로 오래 두게 되면 망막이 뻣뻣해져 버려요. 나중에 붙이고 싶어도 못 붙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되면 눈이 말랑말랑해지게 돼요. 그래서 떨어진 망막은 반드시 유착시키는 수술을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비문의 증가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고도근시가 있어서 눈이 좀 남들에 비해서 평균 눈에 비해 좀 긴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열공의 발생의 위험이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위험 요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전에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 또 외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외상 때문에 어디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망막을 반드시 체크를 받아서 떨어지기 전에 열공만 있으면 저희가 수술까지 안 가고 레이저 치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 치료를 하는 게 큰 수술이나 큰 공사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당뇨망막증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망막박리로 진행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포도막염 같은 망막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방치하면 망막 아래로 크게 물이 고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과 의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치료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망막박리 수술은 4주는 절대 안정이에요. 수술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망막박리 수술하고 나서 자세를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망막박리 수술 방법은 크게 눈 바깥쪽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눈 속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눈 바깥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 공막돌룡술이라고 해서 열공이 생긴 부위를 바깥에서 저희가 외래에서 관찰하듯이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 열공 위치에 맞춰서 바깥쪽에서 스펀지로 눈을 살짝 안쪽으로 밀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은 막히고 물은 빠지면서 이렇게 가라앉는 그러한 과정을 기다리는 거죠. 눈속 수술 방법은 직접 눈 속으로 기구를 집어넣어서 유리차라고 해서 채워져 있는 자리를 다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해내고 떨어져 있는 망막 아래쪽에 배어있는 물을 다 빼내요. 그럼 망막이 가서 쫙 가라앉겠죠? 근데 가라앉았다고 붓는 게 아니거든요. 벽지 도배해놓고 나면 말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망막이 가서 붙을 때까지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스나 실리콘 기름과 같은 충전물을 눈 안에 넣어놓게 돼요. 이 충전물은 위로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뒤쪽 망막이 붙으려면 이 가스랑 기름이 위로 뜨려면 이런 자세를 취해 주셔야 우리가 1차적으로는 망막을 제대로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속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엎드린 자세,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막돌룡술은 쉽게는 구멍을 바깥에서 눌러서 막고 물이 흡수되는 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반드시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세, 또 활동하시게 되면 또 붙으려고 하는 망막이 또 떨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달에서 2달까지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1달은 절대 안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엎드리는 자세나 누워있는 자세나 뭐 낮에 잠깐 앉아있거나 가볍게 집안에서 좀 돌아다니시는 그러한 정도의 활동은 이제 경과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